자, 마지막으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요.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서 도발을 했다면서 이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평양 상공 무인기 침범 사건을 일으켜 세계를 경악해 한 불량배들의 무리 대한민국이 새벽부터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지난 1월 4일 우리 구본대들은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하였으며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하여 강제 추락시키었다.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 끈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노소리를 떨면서도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치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 예, 갑자기 또 웬 무인기지? 이러실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무인기 보냈다고 했다가 지금 윤 전 대통령 막 재판받고 있는데 이번에 무인기는 작년 9월과 지난 4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시기에 무인기가 북한으로 날아왔다. 그래서 격추를 시켰다. 북한에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박상원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을 지난 10월에 만났고 10월 말에 만났고 이번에 또 2달 만에 또 만났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도 남북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북미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물밑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네. 또 이번에 중국을 가서도 시진핑 만나가지고 남북 대화 좀 중재 좀 해줘. 얼마나 많이 요구했습니까? 근데 시진핑이 좀 시간 걸릴 것 같아. 좀 기다려봐. 네.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자마자 지금 지난 9월 달 것까지 묶어가지고 이번 4일 거를 세트로 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뭐 진실이냐 아니냐 여부는 좀 더 밝혀봐야 될 것 같지만 예. 그럼 이것의 역할은 뭐냐? 지금 시진핑이 중국에다 북한에다 물을 거 아니에요. 예. 야, 좀 내 체면 봐서라도 한번 좀 만나야 되지 않겠니? 그다음에 좀 뭔가 그래도 뭐 이래야 되지 않겠니? 그 대화 중재가 만약에 들어올 경우 네.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거부를 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 딱 좋은 명분 충족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도 이재명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면 윤석열 정부와 다르니까 네. 뭐 윤석열 정부는 흡수 통일 뭐 이따 얘기했으니까 예, 예. 우리가 대화 상대도 안 됐는데 그래 뭐 이재명 대통령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무인기가 뭐 윤석열 정부랑 다를 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얘들하고 대화 되겠어? 대화를 거절할 명분을 갖다가 딱 쓸 수 있는 좋은 카드를 가지게 된 거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이재명 그러니까 대화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핵 문제라든지 또 남북 관계를 갖다가 좀 풀어보려고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무인기 사건은 굉장히 큰 좀 곤란한 상황에 좀 놓이게 되는 네. 그런 명분을 갖다가 북쪽에 좀 주게 됐다. 예. 좀 그런 점에서 좀 앞으로 남북 관계가 참 풀리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또 아쉬움까지 좀 듭니다. 청와대에서는 오늘 오전에 즉각 NSC를 소집했고 국방부에서도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군이 보낸 무인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줬는데 북한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진과 내용과 뭐 장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삼성전자 로고가 적힌 네. 메모리 카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북한에서 일부러 자작극이었을 가능성보다는 뭐 다른 나라에서 보냈을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 뭐 민간일 수도 네. 있고 여러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왜 9월에 있었던 걸 지금 공개할까요? 그러니까 뭐 4일에 있었던 거는 뭐 얼마 전에 일이니까 그렇다 쳐도 9월 달에 있었던 걸 같이 하는 거는 저는 의도된 북한의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주장이라고 보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이거는 민간이 그냥 보냈던 게 날아가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예.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자전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격추했고 얘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대공 방어 능력이 출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걸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얘기를 했잖아요. 네. 페이스메이커 웃기지 마. 우리 남북 대화는 우리가 레버리지를 쥐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중국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직후에 바로 이걸 공개하는 의도는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영향력 배후에 있는 것처럼 끼쳐지고 네. 남북 대화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키를 쥐고 있는 거고 우리의 주체적인 판단 없이 남북 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페이스메이커 같은 소리 하지 마. 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외교 레버리지와 안보 레버리지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좀 북한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문제는 이걸 대하는 태도. 저는 뭐 이 북한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정부 화들짝 놀래가지고 국방부에 조사 지시하고 마치 이게 뭐 북한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뭐 따라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온당한가? 좀 NSC를 열어서 좀 더 이렇게 진중하게 이런 문제를 좀 호흡을 가지고 처리해야지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저는 의문 좀 제기하고 싶어요. 아, 그런가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에 남북 합동 조사를 하자고까지 이제 역제안을 했거든요. 이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만큼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받는다라면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안 받아도 우리가 실제로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다는 자신감에 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예. 뭐 어떤 측면이 이것이 실시되든 실시되지 않든 두 가지 측면 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뭐 제가 볼 때는 또 때가 되니까 북한에서 이제 남풍을 이용해서 마두로 축출되는 거 보고 한중 관계가 복원되고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복원되니까 긴장이 유발되지 않으면 핵무기 사용 능력들이 감축되니까 네. 체제 결속력과 자신의 존재감, 핵무기 존재감을 위해서 이렇게 남풍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안규백 장관이 잘 제기한 것 같고 정부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화들짝 놀라서 대응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 때문에 빨리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NSC를 통해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진상을 조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대북 무인기가 자칫한 남북 갈등으로 비화되기 전에 조기에 수습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강력한 대응은 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까지 이제 염두에 둔 북한의 계산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안규백 장관이 합동조사하자라고 한 것은 우리 정부의 실책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난 재판 과정에서 어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무인기 보낸 것을 공식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런 서로 간의 정찰 활동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걸 인정하고 일본 이적죄로 기소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 이거 대내용이죠. 국민들께 우리는 안 보냈습니다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북한하고 합동조사해서 국민께 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입장 밝힐 수 없다라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태 그렇게 해왔고. 근데 이미 지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저렇게 한번 선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저런 국방 정찰 활동과 만약에 관련돼 있다면 아무랬을 수도 있지만 네. 그렇다면 저건 일일이 다 확인해 줘야 되는 좀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저런 정찰 활동은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도 수십 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확인을 안 합니다. 우리 부인하고 하는 건데 묘한 이 국방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줄 것이 아니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그렇죠. 거기 그게 맞는 선에서까지 거죠. 이제 정리를 해줬어야 우리는 된다. 보낸 사실이 없다 정도까지는 되는데 우리 합동조사에서 그걸 확인하자는 절차는 왜 갑니까? 예. 뭐 다 윤석열 때문에 그렇죠. 뭐 무인기 이용해서 내란 군사 쿠데타에 대한 네.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무인기 보내면서 북한에서 발끈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평양 무인기 사건은 내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일반 이적죄로 별도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뭐 1월 달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직 내란 재판이 안 끝나서 시작 못 하고 있는데 네. 일반 이적 재판에서 드론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윤기찬 변호사님 얘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될 것 같아서요. 근데 일반 이적은 거기서 유무죄가 가려진 다음에 그걸 당연시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